조계종 중앙종회가 2027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올해 마지막 종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의 선광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총림 해제 등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동화사가 새 주지 스님을 계기로 정상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일본 오키나와를 3박 4일간 방문한 조계종 민추본 평화순례단이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현장에서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되새겼습니다. 늦가을 정취를 느끼며 전통차의 깊은 향과 맛을 알아보는 자리가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열렸습니다. 차 문화가 낯선 MZ세대와의 소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가 제주 4.3 당시 피해 입은 사찰을 둘러보며 화해와 상생의 순례길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성원 미달로 2차례 유회됐던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가 회기 마지막 날에 이르러 속개돼 모든 안건을 매듭졌습니다. 총무원장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2027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한 성명서는 종책 모임 구분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내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처리 이후 제대로 성원에 이르지 못해 2차례 유예되는 사태를 맞았던 제236회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 회기 마지막 날에 이르러 당초 비구니 호계위원 신설 종원 개정안 부결로 불참을 선언했던 비구니의 스님들이 복귀하는 등 의결 정족수를 채워 속개됐습니다. 개파간 진영 논리를 떠나서 건강한 종단을 만들 수 있는 일에 비구니 종회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이 자리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5월 국제회의장 화재 사태 등 우여곡절을 거치며 매번 차기회로 이월된 종책 질의에선 내년 실시될 총무원장 선거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종책 모임 정법회와 선후회는 종도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열자고 건의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에 어떤 잡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흠결로 인해서 종단 포교와 종단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최소한 공청회를 내년 2월 달에 3월 달에 한번 진행하겠다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까?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거쳐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의혹 제기와 지라시 같은 흑백 선전이 더 이상 이뤄져선 안 된다며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의장단이 회의장 정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계속 많은 게 있는데 선생님이 독점만 하는 것 같거든요. BBS 불교 방송에 초석을 세운 대원 장경호 거사 등 불교 발전에 기여한 제가불자에 대한 추모 법회를 봉행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대원 장경호 거사 같은 분은 오늘날 BBS 저 불교 방송 이게 누가 시금석을 놨습니까? 주초를 누가 놨어요? 이분들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조계사 법당에서 1시간 정도만 추모해줘도 그 유족들한테 간접적인 포교가 되고 집안에 어떤 그 법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걸 종단에서. 동아사 부당 해종행위 조사 특별위원회는 호법부 조사와 부실 운영에 대한 관계자 책임을 요구하는 등 중앙종회 산하 각 특별위원회에서도 주요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종교편향 대응 특별위원회는 2027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된 천주교 세계 청년대회 특별법 법안을 처리하라.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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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장 복구가 미뤄지고 4년 만에 성원 미달로 유예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중앙종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를 여법하게 회항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통도사의 원산 도명대종사가 조계종 원로회의 신임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어제 조계사 관음전에서 제80차 원로회의를 열고 지난 9월 중앙종회에서 추천한 도명대종사를 원로회의 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서 여러 소임자, 여러 스님들이
어느 때보다도 종단을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원로 의원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명 스님께서는 청정한 계행과 원력으로 교단을 인도해 오신 분으로서 그 자비행과 수행의 정신이 원로회의의 덕풍을 더욱 한층 더 높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도명 스님은 1964년 통도사에서 경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고 제15교구 본사 통도사 주지와 초대 조계종 교육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신임 주지에 선광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서울 조계사 담소에서 선광 스님에게 동화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하며 동화사가 최근 총림 해제 같은 각종 위기 상황을 겪었던 만큼 전법, 포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교구를 짊어지고 거기에서 잘 펼치셔서 정말 전법과 포교의 모범이 되고 또 종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그 선두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제가 선거할 때 우리 유권자 스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화사가 새롭게 변해야 한다. 그 변화의 계기를 제가 만들어 가겠다. 그 변화의 계기를 제가 만들어 가면서 대구 불교를 일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교구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선광 스님은 진우 스님에게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복구기금으로 3천만 원을 전달하고 종단의 화재 피해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앞서 선광 스님은 지난 14일 선거에서 당선됐고 동화사가 주지를 선거로 뽑은 것은 15년 만입니다. 선광 스님은 현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7년 조계사에서 해법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198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조계사와 동화사 총무국장, 서울 호합사 주지, 대구 안일사 주지, 하람 성불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제16대, 17대, 18대 중앙종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종교편향특위 위원장도 맡아 불교 발전과 종단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를 낮추는 데 정치권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어제 오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그제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 사망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위령제에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데 생명을 두고 네 것, 내 것 따질 수는 없다며 정치권이 인권 등의 문제를 소홀함 없이 돌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지역구인 전남, 나주, 화순군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며 특히 출입국 단속을 받던 이주 노동자들이 도망가다가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도 산재 사망사고 비율을 낮추자고 하는 만큼 정치권도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동양의 하와이라고도 불리는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으로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져 민간인들까지 대규모로 희생당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평화순례단이 참혹했던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며 현재도 동북아 군사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오키나와에서 반전과 평화를 외쳤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반전! 평화! 반전! 평화! 반전! 평화!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성행스님 등 순례단이 반전과 평화를 외치며 찾은 곳은 카카즈 공원입니다. 일본군 6만 4천 명, 미군 1만 2천 명이 전사한 영화 핵소고지의 현장이었던 이곳에는 당시 일본군이 사용하던 벙커와 진지 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유명을 달리한 한국인 희생자 등의 위령비도 이곳에 있으나 이 모두는 일본 군국주의가 남긴 망령처럼 보입니다. 그 희생자를 위로하면서 뭐랍니까? 그 전쟁을 미워하고 전쟁하고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 비를 했다는 것은 다시 여기에
우리가 오겠다는 그런 표식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뭐 중국, 우리 한국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이렇게 역사를 알아보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배워가는 그 인근에 위치한 미군 해병대 비행장인 푸텐마 기지는 도심 중심부에 있으며 기노한시 면적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집단 자결 등 오키나와의 깊은 고통은 이러한 기지를 통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보다 더 아픈 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가슴에 와 닿네요. 푸텐마 기지의 일부를 돌려받아 1994년 문을 연 사키마 미술관은 참혹했던 역사를 예술로 더욱 강도 높게 전합니다. 제주도보다 작은 오키나와에 일본 본토보다 더 많은 20만 톤의 미사일이 떨어졌지만 바다로 둘러싸여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어 공포에 눈이 먼 듯한 지옥도가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沖縄戦というのは小さな島での戦争です。人々は逃げる場所がありません。その小さな島に逃げ惑う人に目が入っていない。 태평양 미군의 가장 큰 군용 비행장인 카데나 기지는 한국 전쟁 때에도 이곳에서 비행기가 출격할 만큼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부가 전쟁 기지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창희 교수는 분쟁의 세계화 시대 오키나와의 평화는 곧 동북아 평화로 이어지기에 이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함의하는 역할을 오키나와 지금 기지가 가덴마 기지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계속 강화되면은 이 동북아의 평화가 보장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가 오키나와의 한국의 평화를 신경 쓰고 오키나와에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젊은 사람들의 인기 좋다는 준환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 홍대서는 그리고 이제 향산 스님이라고 또 월정사 그 교수하는 스님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구니 스님 그리고 그런 스님들을 이제 모아서 좀 더 통일 그리고 남북한 관계 그리고 반정 이런 모든 것을 좀 더 좀 해석을 좀 달리 해서 좀 접근하면 좋겠다. 처참하게 수많은 이들이 희생됐고 아직도 그 상처는 현재 진행형이기에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늦가을 정취를 느끼기 딱 좋은 요즘, 향기 가득한 우리 전통차를 다채롭게 만날 수 있는 차문화 축제가 서울 도심 사찰에서 펼쳐졌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와 BBS 불교방송, 한국차인연합회가 함께한 이번 행사는 세대 구분 없이 우리 전통차의 깊은 향과 맛을 알아보는 특별한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류기원 기자입니다. 단풍빛 곱게 번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 그윽한 차향이 가득합니다. 불자와 시민들은 따사로운 햇살을 머금은 사찰에서 한가로이 거닐며 차를 마시고 추억을 쌓습니다. 차라는 매개체가 또 술하고는 달라서 늘 마음이 가라앉고 내 진심을 우려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차자리에서 누구나 진실되고 누구나 그 솔직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게 이 차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성껏 우려낸 아름다운 빛깔의 차와 정갈하게 놓인 다식은 차문화 체험의 재미를 더합니다. 차문화가 낯선 MZ세대도 6대 다류차와 보이차, 말차 등 다양한 차를 직접 음미하며 차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차 종류는 커피보다 많이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이런 분들에게 너무 친절히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좋은 시간이었다. 차는 좀 여유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그런 니즈들이 있다 보니 충분히 경쟁력 있지 않을까. 올해로 8번째를 맞은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차문화 축제. 이번 축제는 전통차의 장점을 살리면서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게 차를 대중화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차 한 잔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맑게 하지 않습니까? 이 도량에서 정신과 마음 모든 것을 맑히고 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가 스님께서 차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원사 스님께 차를 제가 대신 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길상사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전통달에 차명상, 차덕금시연, 화전시식 등 다채로운 체험회장을 선보여 차문화의 멋과 우수성을 알리고 차에 담긴 수행 정신을 널리 전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차는 차 나름대로의 맛이 있지만은 요 화전은 꽃향과 요 찹쌀이나 맵쌀의 이 비율에 맞춰서 굽는 거기 때문에 이 고소함이 차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상사를 수놓은 전통차의 그윽한 향기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깊어가는 가을을 맑고 청정한 기운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T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서울 마포 선회사가 BBS 불교방송 사업 건립에 힘을 보탰습니다. 선회사 주지 견휴 스님은 어제 선회사에서 BBS 만공회 홍보위원 자용 스님에게 사업 건립 기금 후원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하며 방송 포교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견휴 스님은 자용 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수십 년 동안 방송 포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다며 불교방송 후원자로서 사업 건립에 힘을 보태기로 원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자용 스님은 앞으로도 BBS 불교방송은 부처님 법음을 전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마포 지역에 또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 법음을 전하는 선회사 주지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스님께서 수십 년 동안을 불교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것을 전파하신 것을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잘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선회사는 마포구의 특화 복지 사업인 효도밥상을 진행하며 평일 75세 이상 어르신 50여 분에게 무료 급식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불교계 복지 저변 확대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가 제주 4.3 사건 당시 피해 사찰과 연계한 순례길 탐방에 나섰습니다. 외골절 폐사지부터 수덕사 폐사지까지 참혹했던 지난날을 보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지혜 기자입니다. 한국 근현대사 중 한국전쟁 다음으로 피해가 가장 컸던 제주 4.3. 당시 사찰 56곳도 피해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영가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탐방 행사를 열었습니다. 먼저 순례 탐방단이 찾은 곳은 외골절 폐사지. 송파당 홍현 스님이 1934년에 창건한 외골절은 농촌 계몽을 기치로 농업 신기술을 마을에 전파하며 사회봉사와 포교를 함께 펼쳤습니다. 하지만 제주 4.3 당시 마을 청년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사찰은 풍비박산의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비극적 현장에서 탐방단은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외골절에 불빛이 꺼진 그날 수많은 무명 영가들이 억울한 혼이 되어 산으로 들로 바다로 흩어졌나이다. 그 넋들을 이제 불법의 빛으로 맞이하오니 이 법석에 모신 모든 영가들이시여 부처님 품 안에서 평안하소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남이 이른 줄 알았던 분들이 결국 내일이었던 것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4.3 제주불교 희생 추모위원회가 우리가 앞에 나가서서 그런 동기부여를 해서 다 함께 큰 제주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온 국민이 다 우리 스님들이 그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도록 하게 된다면 이어진 방문지는 수덕사 폐사지. 마용기 스님이 제1살록도로 인근 광령 소재에 창건한 사찰이지만 1949년 2월 초토화 작전 시기에 전소됐습니다. 폐허로 변한 사찰터를 보는 탐방단은 숙연한 분위기에 잠겼습니다. 제주 4.3 평화기념관에서는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했던 민초들의 참혹한 역사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의 집단 학살터인 서달오름에 올라서도 탐방단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들을 저만 듣고 그거를 바탕으로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당시에 그 참혹함만을 후대가 알게 할 것이 아니라 참혹함 속에서도 오늘의 제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후대에게 전달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생명 존중의 정신들이 전달이 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추모 사업회는 순례길 탐방자를 대상으로 기획문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깊은 상처인 제주 4.3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당선작은 BBS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 전파한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안지혜입니다. (11월 20일)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